자, 18번 먼저 18에서 22번 어디가 있냐? 현대시 하나, 현대시 하나, 그 다음에 수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전 수필이에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뭐 확인하면 되겠고 19번 보기를 참고할 때 A, B, C에 대한 거 그러면 보기 먼저 제발 나 좀 먼저 읽어주지 않을래? 이거잖아요. A, B, C는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어머, A, C에만 있네요. 이 C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이 소재겠지. 어디가 있냐? 얘네들이 이 C의 소재겠고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했습니다.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 이게 주제겠네요. 시적 화자는 어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온 민중을 떠올립니다. 민중의 저력은 뭡니까? 강인한 생명력, 고난 감수,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한 것. 이것을 예찬하고 있겠지.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우리 하나로 뭉쳐봅시다.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가 있다? 왠지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어조로 쓰여있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됐고 20번 마음을 중심으로 가나 내용 비교한 거 됐고 21번은 딱히 볼 거 없고 22번의 보기도 먼저 읽고 와야 되겠네요. 가나다를 모두 통과하는 작품. 문학작품에서는 어머 추상적인 의미를 실제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 문장만 보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너무나 유명했었던 황신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당신을 봤더니 내 마음이 두둥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지. 내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두둥실 떠오르고 막 부푼다라는 거는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거겠죠. 실제로 남친이 막 이런 얘기하면은 재수없다고 하겠지?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있어. 그치. 이런 건 시에서만 보자고. 아, 어제 우리 부인님하고 같이 얘기한 건데 요즘 가요에는 사랑 노래가 별로 없지. 많아? 이별 노래. 아, 이별 노래? 그래요? 그 이별의 전제도 결국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 내가 여러 번 채워봤지만 별거 아니야. 더 좋은 사람 만나더라고. 네. 나쁜 년들.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구체화했고 비유적인 표현도 활용해서 주관적으로 형상화했고요.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추상적인 의미를 쉽게 전달한다.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했다? 이건 뭐라고 쓰면 돼요? 유추 썼습니다. 이거예요. 다에는 유추 쓰였을 거예요. 앞으로 봅시다. 자, 미리 갈게요. 어디가 있냐? 신석정의 역사는 우리 뭐 어차피 내신 대비하러 가니까요. 주제는 아까 뒤에서 나와 있었죠? 생명력을 갖춘. 그냥 말을 조금 쉽게 쓸까? 민중은 생명력을 갖추고 있고 저력이 있고 그래서 민중은 위대합니다. 라는 걸 주제로 하고 있다. 민중은 생명력과 저력을 갖추고 있는 위대한 존재다. 시작할게요. 저 하잘것 없이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저 아주 하찮은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저 달래꽃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 무기력인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묶어볼까?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라는 말이 이제 뒤에서 자꾸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운율 형성하겠죠.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달래꽃 보고 있죠. 달래꽃은 바로 이 시에서 주제와 연결이 되는 민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중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저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왜? 아주 여린 존재야. 여림, 여력.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존재들. 열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저 존재.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장미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빛이라거나 아우 다사로워 따사롭지 촉각. 따사롭게 타오르는 햇빛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보드라운 역시 촉각.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던가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말은 길지만 정리하면 달래꽃을 보면 햇살, 바람, 벌나비,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러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필기하는 건 엄청 지저분해지겠지만 요렇게 묶어 뭐하는겨 요렇게 묶어서 다사롭게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있어 여기까지 요렇게 해놓으면 요 부분에서는 열거가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무엇을 열거하고 있어요? 달래꽃하고 같이 있는 애들 달래꽃에 머무는 자연들 이야기를 한 거죠.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달래꽃에 머무는 자연을 열거의 방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 저렇게도 조촐하게 조촐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아담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끗한 것. 아담하고 깨끗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야? 달래꽃은 피어나는 거고 달래꽃이 피어났기 때문에 길은 멸하지 않는다. 길은 어떻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 민중 때문에 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형적인 이미지 뭐라고 할까요? 역사라든지 문명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중 때문에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을 로드가 아니라 길이라고 해석을 하면 멸하지 않는 존재는 어디가 있을 거야? 멸하지 않는 대상은 1번 길이라고 해도 되고 2번 길이라고 해석을 하면 민중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요거 내일이나 모레쯤 학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은 해주세요. 선생님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 두 가지로 되는데 이거 중의법으로 봐도 되나요? 라고 확인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않을 것이다. 자, 1, 2, 3, 4 나눠져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1년의 내용은 뭐예요? 민중은 열이지만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의 주제겠네요. 다음 2년 보러 갈게요.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뭐든 이러한 자연환경에서는 살기 힘들지.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 그냥 이렇게 할까요? 돼지에다가만 세모할까? 돼지. 어떤 돼지?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 민중에게 있어서 달래꽃에 있어서의 시련이죠. 시련 고난이 있어서. 그래도 그것을 뚫고 솟아오르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는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달래꽃 민중이 만들어 왔었던 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위대한 건 누구? 달래꽃 민중이죠.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달래꽃, 민중은 역사를 만들어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거겠네.
이러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은 어머 시적 화자 내가 찬양하는 것은 내가 찬양합니다. 일단 먼저 확인할 거는 네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시의 대상에 대한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정서를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어머 푸른 수위는 뭐예요? 주인들이 입는 것. 그러한 수위를 근데 뭐라 그랬어? 거추장스럽다라 그랬어. 그럼 일단 수위 나쁜 거지.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마음에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 마음에 뭔가 가지고 있었던 뭐 나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아닌가? 바로 이러한 수위라는 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구나. 특히 무엇을 통해서 푸른 수위라고 하며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구체화했다. 수위를 자작나무 허물 벗듯이 직육법, 훌훌 음성상징어,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민중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민중은 살아가야 한다. 당위성. 어조 자체로 보면 단호한 어조. 단호한 어조를 통해 민중의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빨간색 드시고 이연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연의 민중은 어때요? 역사를 만들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민중은 뭐 갖추고 있다. 말을 길게 씁시다. 민중은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쌤, 왜요?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여기요. 어디. 여기요. 뭐뭐 하는 것이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요. 뭐뭐 할 것이다. 3년 또 잠깐 봤었더니 그러네. 뭐뭐 하는 것이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해주고 있다. 그러면 펀뜩 생각나는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 뭐 있어요?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아까 헐헐과 같은 음성 상징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장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또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빛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며 살아가듯 달래꽃은 누구와 얘네와 입맞추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서로 입맞추며 살아갑니다. 아까 어디가 있냐? 19번에 나와 있었던 이게 바로 민중들 사이의 연대와 화합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 거지. 민중들의 연대와 화합. 너의 뜨거운 심장과 뜨거운 심장, 촉각. 심장이 뜨겁다고 열정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겠네.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온통 고여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자꾸 여러 개 나오니까 그냥 생각합시다. 너의 뜨거운 심장과
어디가 있을까? 너희의 뜨거운 심장과 너희의 눈망울과 너희의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이 정도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체크할까? 이 정도면 너의 심장과 눈망울과 핏줄과 손과 청춘이 이 정도면은 뭐예요? 너의 모든 것이지. 너의 모든 것. 이 정도면 너의 모든 것이 아하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즉 나는 생각합니다. 뭐?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연대할 것이다. 너와 연대할 것이다.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너랑 같이 갈 건데 이 앞에 있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 환하게 트여져 있어. 그러면 또 밑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미래에 대한. 미래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히 트인 길이 있어서 늘 이렇게 죽도록 너를 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영원히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정도라면 되겠죠. 근데 이 달래꽃 너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 나도 있지만 달래꽃에는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은 민중이 아무나 다 올 수 있죠? 나 대신에 다른 민중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겠지? 걔네들 에블바리 다 같이 함께 할 겁니다. 3년은 민중을 서로 화합하는 존재입니다. 화합하는 민중 이렇게 확인해놔도 되겠네요. 괜찮을까? 또 이제 문제 하나 풀러 갈게요. 어디가 있을까? 대놓고 19번 풀러 가야지. 1번 A 요렇게 부분 1년 부분 하잘 것 없지만 길이 멸하지 않을 달래꽃은 그렇죠. 길이 멸하지 않을 달래꽃은 열이지만 그렇죠. 계속해서의 삶을 이어나가는 영속성을 드러낸다. 나쁘지 않죠. 영속성이라는 말 대신에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괜찮아.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자라갈 수 있을까? 2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렴풋이 이끌려가는 달래꽃? 그런 얘기 있나? 한, 둘, 셋, 넷째 줄 볼게요. 셋째 줄.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일단 하늘과 땅 사이에서의 어렴풋이 이끌러가는 건 달래꽃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러니까 일단 2번 틀리고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에 나타났다. 거짓말하지 마. 고난을 나타낸 시연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연에 꽁꽁 얼어붙은 돼지. 얼어붙은 달그림자. 거짓말이에요. 얼어붙은 돼지. 이거인 거지. 어쨌든 답은 2번. 3번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 안 죽어. 생명력이 있어. 괜찮아. B 부분에서는요. 역사와 저력을 갖춘 민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좋았어. 역사를 이어온 민중의 저력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햇빛바람 벌나비와 입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얘네들과 함께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달래꽃도 민중이고 얘네들도 민중이지. 민중이 서로 연대하고 화합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틀린 건 2번. 됐을까? 18번에서 지울 수 있는 것도 이제 몇 개 지우러 갑시다. 18번. 명사형으로 종결한다고? 큰일 날 소리. 명사형이 아니라 뭐예요? 평서형 문장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인식을 단정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또 괜찮아. 어쨌든 틀려. 다음 4번. 가는 동일한 식구 반복하죠. 의미 강조하면서 동시에 운율 형성해주고 있고 일단은 대기. 가에
계절 변화가 있어요? 아니요. 크게 계절 변화 있다고 보기 힘들죠. 5번 탈락. 답은 2, 3, 4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음 20번 또 확인하러 갈게요. 가의 마음은 어때요? 가의 마음, 가의 마음 어떤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랑 달래꽃이랑 어떻게 같이 있을 거 아닌가? 게다가 앞에도 슬쩍 살펴봤더니 가의 마음은 저런 거 나오면은 읽지 말고 답 찾아놓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 살펴보면 이러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있어서 저러한 마음이 있어서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다. 마음이 달래꽃을 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지. 혹은 도와주는 거지. 마음이 달래꽃 피게 함. 이렇게.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밑에다가 쓸게요. 뭐라고? 마음이 달래꽃을 피어나게 함. 마음, 달래꽃, 피어나게 함. 이 말만 찾으면 돼. 20번에서는. 내가 너무 다짜고짜 막 빨리 지나가고 있니? 네. 자, 확인합시다. 1번. 애상적 분위기 슬퍼? 아니야. 탈락.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 아니야. 마음은 알 수 없는과 연결에 대해서의 냉소적 태도 크 병신. 이거야? 아니야. 가에서의 마음은 조촐하게와 연결이 되어서 절망감? 아니야. 이 시엔 절망감 딱히 없어. 가만 봐도 5번이 답이겠네. 마음은 피어나는과 연결되어 대상, 누구, 달래꽃을 존재하게 하는, 피워내게 하는 원인을 나타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5번이 확실하게 답이면 여기 뒤에 요만큼도 맞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 읽고 가는 거지. 나의 마음은 빈집과 연결이 되어서 마음을 빈집에 연결해서 채워졌다가도 비워지는 상황을 드러내는구나. 마음은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는 거구나. 빈집처럼. 됐을까요? 21번도 뭐 같이 확인 풀고 갔으면 좋은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원칙상으로는 22에 1번, 2번 보고 지워놓을 거 있으면 지워놓는 게 사실은 원칙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나시 보러 갈게요. 나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머 진짜네. 마음을 빈집에 비유해줬죠. 마음 원관념, 빈집 보조관념. 마음 보이지 않는데 빈집에다 표현했다. 어머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마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있고 내 마음속에 독사가 살고 있어. 왠지 독하고. 어떤 때에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고 있었다. 내 마음은 어떨 때에는 독사가 살고 어떨 때에는 청보리밭 넓은 들판이 있었다. 너른 들판, 너그럽기도 했었다. 나는 어떤 날은 너무 지독한 놈이고 어떤 날에는 또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요.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신검당에 햇볕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서 살기도 했었다. 이의 고운 마루 어떻게 해요? 햇빛이 보고 싶은 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떨 때에는 되게 고와고와 뭐 이랬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고운 마루가 들어와서 삽니다. 독사가 사는 건 나쁘지 않아. 독사도 동물이라 어디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른 들판이 살고 있다. 고운 마루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꼬불꼬불 밑줄 두 군데 의인법 쓰여져 있구나 라고 또 생각합시다. 어느 날에는 늦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했었다. 어머 뭐야 앞에 나와 있는 체크에서 요만큼은 내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서럽기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내 정서를 직접적으로 또 제시해 주기도 하네요.
위시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만 제시한다. 간접적으로만 제시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겨울방이 방 한켠에 묵은 메주를 달아놓듯이 우리 지금은 전혀 그렇진 않지만 겨울방에 메주 달아놓는 건 과거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매달아 두듯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 여기까지 내용은 어떻게 써야지 또 조금 더 깔끔하다고 할까? 요만큼까지 잘라서 내 마음은 자꾸 변해요.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는 나의 마음. 조울증 환자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 세상에 시에서 항상 그러나 이런 말이 오면 어떤데요? 시상이 전환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해. 뭐야 너 이중인격자야? 뭐 삼중인격자야? 다중인격자야? 아 그러나 들어 내 얘기. 할 일 없이 무슨 뜻이에요? 어쩔 도리 없이 어쩔 대책 없이 전남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했었다. 아, 내 마음이 행복해.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아, 나 너무 행복해.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 줄 수 있어? 내 마음에 전나무 숲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같아. 행복이라고 하는 역시 추상적 개념을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문다 라고 구체화하고 있죠.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그 나무들, 전나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 몽긋하게 라는 건 그냥 비스듬히 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 나무들, 그러니까 똑바로 자라는 나무들은 아닌 것 같아.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고 불렀었다. 일단 고요함을 미륵의 미소 역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표현이고요. 내 마음이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고요할 때에는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나는 행복했고 그러한 고요함을 미륵들의 미소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런 거죠. 미륵들의 미소와 같은 고요함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나는 행복했다. 이 정도겠네요.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과묵하게 오롯하게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미륵은 아까 뭐였었어요? 고요였었죠.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잔혹한 말들의 세월, 힘든 시기를 견뎌왔다. 그러나 또 시상 전환이 있나 봐요.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있을까? 그러나가 나올 때마다 좀 끊을까? 요만큼 또 끊으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나의 고요함 혹은 고요한 마음이 좋아. 이 이야기인 거네요. 난 너무 신날 때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잔잔 고요할 때가 제일 좋아.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왔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이 전나무 숲은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영속적인 건 아니야.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야.
마음속에 전나무 숲이 들어왔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채워졌었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고 계속 살아남기 위한 거 아닌가? 근데 대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남기고 흔적을 기록해 두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이다. 마음은 착한 사진사에 비유하고 있고요. 착한 사진사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그냥 누구나 찰칵찰칵 찍어주는 그런 존재죠. 누구나 찍어준다? 찍을 것을 가리지 않는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겠네요. 마음은 뭐 어떤 것들이 들어오든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 이거죠.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었다. 혹은 뭐 저는 조금 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내 마음의 빈집의 규칙 같은 것이다. 그러면 빈집의 약속, 내 마음의 약속은 뭘까? 무슨 감정이 들던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무엇까지? 나 고요하면 너무 좋다라고 그랬었는데 고요에 집착하지 않는 내 마음에 나타나는 변화를 수용하는 그게 내 마음의 규칙 같은 거야. 고요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다 받아들여 주겠어. 그래서 이 시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태도 이런 거겠네요. 내가 좋아한다고 자꾸 그것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겠네요. 18번부터 나머지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잠깐 보러 갈게요. 18번.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 아니요. 나에는 대화체 대화체 없이 독백체만 있죠. 다 확인할 수 없고 나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을 합니다. 나의 동일한 식구 반복하는 거 있어요. 정답. 선생님 눈에 잘 안 띄던데요. 그렇죠. 저도 잘 눈에 띄지 않았었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지 여기.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어디가 있냐.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누가 살고 이러한 것들. 됐나요? 그 다음에 뭐 들어와 살았다. 뭐 들어와 살았다. 이러한 말들. 그러니까 18번의 답은 일단 4번 되겠죠. 19번 우리 아까 확인했고요. 20번 나에 나타나 있는 이 마음은 어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거죠. 1번 긴박한 분위기 아니죠. 2번 착한 사진사와 연결이 돼요. 숭고한 희생 아니야. 희생하는 거 아니야. 3번 할 일 없이와 연결이 되어서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 뭐가 오든 뭐 맞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지. 그렇다고 체념하는 거는 아니야. 4번 몰아쳐와 연결이 돼서 낙관적인 자세. 앞으로 좋아질 거야? 딱히 그런 것도 아니죠. 5번 빈집과 연결이 돼서 채워졌다가 비워졌다가 하는 상황. 5번 확실히 맞았었습니다. 21번 당장 못하고요. 22번도 다까지 풀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위를 줄이느라고 지금 3일째 물만 먹고 있거든요. 살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 달을 준비를 하면서 어찌나 열받던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글의 종류는 고전 수필이고요. 네, 미리 그냥 적고 갈게요. 이 수필의 의훈이라는 것은 일단 제목 자체의 의훈은 바른 교훈이라는 뜻이고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 교훈의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양비, 선량한 뜻이에요. 양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양비, 의로운 혹은 옳은 뜻, 바른 뜻, 바른 마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화체로 이어질 겁니다. 위로 올라오죠.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을 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내 몸을 살피더니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는 듯 하다가 앞으로 나와서 그 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물러나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 여기에서의 그대는 나예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낯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보니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고치고 싶은지요? 질문.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대답. 재수없어. 살찌고 싶대. 꼴보기 싫어요. 어쩌고 저쩌고. 중략 부분. 사는 집이,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체크할게요.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2번,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이 있어서 살이 찝니다. 3번, 용모가 아름답고 보니 기뻐서 살이 찌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 내가 살찌고 있는데. 4번, 소리의 가락이 어여쁜지라 즐거워서 살이 찌죠. 이 네 가지 1, 2, 3, 4가 있으면 살찌기를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찝니다. 1, 2, 3, 4만 있으면 저절로 살이 찝니다. 저들이야,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당신이 부러워하는 저 살찐 사람들,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have 1, 2, 3, 4 1, 2, 3, 4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살찌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어이쿠야 가난한 데다가 신분도 낮고 쑥대로 얽은 초가집 가난하게 살면서 채소와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눈은 5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거 보면은 즐거운 걸 본 적이 없잖아. 귀는 5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요 꼬불꼬불 밑줄은 누구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꼬불꼬불은 전부 다 어떤 속성이에요? 살찌지 않는 조건이지. 살찌지 않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갖추고 있어.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찔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너 몸뚱아리에 살은 못 찌고 그거에서의 끝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양비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비 무슨 말이라고요? 자온 마음, 양질의 마음 혹은 어진 마음. 너 살찌려고 하다가 거기에 집중해서 너 마음까지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 너 몸에 살찌는 조건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해. 근데 자꾸 몸에 살찌려고 하면 너 마음이 살이 빠질 수가 있어. 나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구요. 내가 진실로 이 4가지의 것이 없는데 아까 위에 있었던 파란색 1, 2, 3, 4 이야기하는 거죠. 파란색 1, 2, 3, 4 이 4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했었어. 그런데 어찌 이른바 양비란 것이 있다는 말이오. 나에게 맞아. 나 양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의원이 말했다. 이른바 양비란 쉽게 이야기해서 옳은 마음이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생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양비는 이렇게 세모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
바른 마음은 화려한 집, 음식, 음악, 여색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도덕으로 치우고 양비는 도덕으로 치우고 인의로 윤택하게 해서 낯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할 수 있겠는데요. 양비는 도덕과 인의에서 오는 겁니다. 답 찾을 걸. 그냥 저 화면 띄워놓고 옆에 거 읽을게요. 21번에 1번. 기억.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살찌기만 구한다면 살도 못 찌고 마음마저 잃어버릴 겁니다. 21에 1번. 가지지 못할 것을 얻으려 하다 양비마저 잃게 되는 상황. 괜찮죠? 21에 2번. 니은. 이른바 양비라는 건 요런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21에 2번. 몸을 살찌우는 4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살찌우는 것과 양비의 조건은 다르다. 네. 그러면 또 얘는 말을 찾아서 써놓읍시다. 뭐라고? 몸을 살찌우는 4가지 조건.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몸을 살찌우는 4가지 조건. 양비의 바탕. 밑에 거 둘이 그냥 서로 다름. 이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어쨌든 1, 2번 다 맞는 얘기고. 또 앞으로 넘어오셔서 계속 읽으러 갈게요.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한다.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또 다시 화살표 양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양비.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대는 또 초나라 장사꾼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어머, 여기 이 이후로부터 중국의 고사를 인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나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초나라 장사꾼의 일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형산의 옥, 엄청 최고급 옥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 값이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거의 몇 조 단위가. 이거는 여러 개의 성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 몇 개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옥, 보석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거를 들고 우후 막 해서 제 나라에 갔다가 금은보화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것과 맞바꾸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느낌인 거지. 세상에 100의 가치가 있는 걸 금은보화 그냥 1의 가치가 있는 것과 바꿨어. 이것과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금은보화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부, 양질의 부만은 못합니다. 형산의 옥은 금은보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큰 거예요. 장사꾼은 그 타고난 형산의 옥을 잃고 나서 어느새 미천 또한 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진짜 지켜야 할 것 버리고 하찮은 것 선택하면 망한다. 양부 맞죠? 정신 나갔네. 양부랬다. 양비를 버리고 몸에 살찌는 거 선택하면 너 망할 거야. 그러면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 형산의 옥, 양비. 금은보화, 몸에 살찌우기. 이거겠네. 형산의 옥이 양비. 금은보화, 몸에 살찌우기.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장사꾼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한 번만 더 씁시다.
양비를 버리고 양비 형산의 옥 평소에 없던 것 금, 은, 보, 화를 구하니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이것 금은 보화를 얻는다라고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21번에 3번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렇죠. 찾다가 얻지 못하고 본래 있던 것 본래 있던 것 양비 잃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다만 어찌 초나라 장사꾼 정도이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초나라 장사꾼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 밑줄. 이게 뭐예요? 양비죠.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 양비. 고쳐야 할 것을 살폈습니다. 바탕 어디가 있냐? 4번이죠. 21에 4번.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다. 마음을 살찌우는 게 중요하다. 몸 살찌우는 것보다. 답은 5번이네요. 바탕이 있어 살찌우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오케이.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은 것을 병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면 무슨 말이에요? 저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이것 양비 마음이 온전해지면 저것 몸이 살찌는 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마음 살찌우기가 온전해지면 몸 살찌우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찌 자기의 형옥 양비를 가지고 금은 보화 살찐 몸과 바꾸려 하겠습니까? 살찔 생각하지 말고 몸에 살찔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에 살을 찌울 생각을. 그렇죠. 어디가 있을까? 21에 5번 미음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한다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21번에 5번은 몸이 중요해 얘기인데 몸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21번의 답은 5번.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읽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내 마음에 수의를 걸치고 있다. 이거 벗고 싶죠?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빗대어서 주관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네.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빗대었다. 1번 괜찮아. 2번 너의 손에 핏줄이 뜨겁다. 뜨거워. 핏줄이 뜨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이직계 외 생명력, 뜨거워, 촉각적인 시여,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괜찮아. 마루가 들어와서 살았다. 의법, 화자의 바람이 마음속에서의 이루어진 상황, 실제 하는 대상, 마루를 활용하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좋았어. 4번 마음 안에 고요가 동그래, 고요함이 동그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시야를 활용해서 실제하는 것처럼 드러낸다. 괜찮아. 답은 5번인가 본데? 장사꾼이 형산의옥 아주 가치 있는 것을 팔았다.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란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이 유사하다고? 그럴 리가. 세속적 가치보다 형산의 옥이 훨씬 더 가치 있는데? 5번 틀리죠. 유사하지 않다. 됐을까요? 네. 빼먹은 문제 있을까? 좋았어. 없어. 오케이. 수고했어.